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다섯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연소와 폭발 중에서 이제 뒷부분 폭발 부분 수업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수업, 그러니까 이번 수업에는 이제 폭발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이제 비등액체 증발 증기 폭발, 그래서 블래비, 그다음 증기운 폭발 VCE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거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연소 이론 배웠던 거 잠깐 되새겨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뭘 배웠었냐면은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빛, 열, 산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었고, 산화 환원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소의 3요소 배웠었죠. 가산점, 그리고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저항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산소 공급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산소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할로겐 원소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했었고, 바로 전 시간, 아니죠. 바로 전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화재 온도에 대해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인화점, 착화점, 연소점 이 3가지를 배웠었고, 인화점은 이제 플래시 포인트라 해서 불을 끌어당기는 온도, 착화점은 점화원 없이 그냥 스스로 열만 갖고 불이 오는 온도, 연소점은 불이 붙고 나서 계속 타는 온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소 범위에 대해서 배웠죠. 연소 범위 배우면서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르샤트리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고,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했던 거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소의 형태 중에서 가연물에 따른 연소의 형태 배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3가지로 나눴었고, 이제 연소 속도에 대한 거,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와 넌 스테이드 스테이트, 그래서 정상 연소와 비정상 연소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연물에 따른 분류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특이하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특히 고체 같은 경우는 표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이 3가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우지 못하더라도 용어가 나오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폭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시간은 이제 폭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폭발의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 폭발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화학 변화,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현저하게 부피를 팽창하는 반응이다 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폭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떠올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 그 위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그 포탄이 떨어져서 터지는 폭발도 있을 거고, 야외에서 또는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이제 그 LPG 가스 같이 터지는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폭발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폭발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키워드는 급격하고 현저한 부피 팽창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건 물리적 변화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폭발이라고 하는데, 폭발의 종류를 보면은 어차피 부피 팽창을 하는데, 부피 팽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학적 폭발은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가스 발생이 일어나서 이제 부피 팽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포탄은 화학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연소 현상, 앞에서 배우는 열, 빛,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터져갖고 다량의 가스를 만드는 게
우리가 말하는 화학적 변화의 폭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 LPG 가스가 LPG와 가스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획되어 있는 곳, 그 건물에 갇혀져 있는 곳에서 산소가 다량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연소가 확 일어나면은 폭발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폭발 말고 요 밑에 보이면은 이제 나중에 뭐 블랩이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탱크가 있고 요 안에 이제 물이 있다고 할게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열을 막 가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물이 팽창을 하면서, 그러니까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가 될 거고, 수증기가 된 게 다시 팽창을 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열을 계속 가하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은 모두 다 증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체가 된 수증기는 계속 팽창을 하겠죠. 그러다가 압력이 여기 용기를 찢어지면서 튀어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같이. 그러면서 찢어지고 다시 찢어지고 이렇게 빵 터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폭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이제 화학적 폭발이지만 밑에는 물리적 폭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면은 그 화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상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돼갖고 어떤 부피 팽창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갖고 바깥에 있는 용기를 찢으면서 터지는 현상을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고, 이 두 개는 화학적 폭발인데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연소 반응을 통해 갖고 가스가 다량으로 방출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다른 점은 뭐냐면, 왼쪽은 포탄이 떨어지는 거니까 얘가 터질 때에 산소 공급원이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산소 공급원이 외부에서 공기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물질 안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야외에서도 터질 수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산소가 바깥에서 유입이 되고 또는 공기 중에서 유입이 된 상태에서 혼합이 된 상태에서 터지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랑 보게 되면은 왼쪽 이 포탄이 폭발 속도가 훨씬 커요. 훨씬. 폭발 속도 면에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요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세요. 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림에 보면은 여기 포탄이 요렇게, 제가 보면 포탄이 요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를. 그러면은 요 빨간색 이 가스, 여기까지가 가스가 발생되는 곳이고, 위에 약간 뭐라 그래, 약간 그 층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포탄이 떨어지고 나서 얘가 연소 반응에 의해서 탔어요. 그래서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탔어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있는 게 포탄이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량의 가스가 발생되고 나서 얘가 팽창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팽창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산소를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아니라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포탄이 떨어지고 가스가 발생되고 바깥에 공기, 산소, 질소가 있을 텐데 얘네를 밀어내겠죠. 그러면서 얘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게 요 표면이에요. 요 표면.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고 발생된 가스에서, 다량의 가스에 의해서 공기를 밀어내고, 공기가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생긴 요 층이 요 그림이고, 얘를 우리가 말하는 충격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파. 그래서 포탄이 떨어져서 어떤 폭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충격파가 수반되는 반응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그림은 안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얘기입니다. 물론 폭발과 연소가 있다면 연소는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고 요거 설명한 건데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폭발은 폭연과 폭괭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에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폭연은 연소 속도가 300m/s 이하인 애들을 이하 또는 그 근처인 애들을 폭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폭괭은 연소 속도가 2000m/s 이상인 애들을 폭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폭발의 의미에서는 폭발 안에 폭연과 폭괭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조금 용어 차이인데, 제일 큰 범위 안에 제일 큰 범위 안에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제일 큰 범위 안에 연소가 있는 거예요. 연소가 있고 그 안에 개념이 폭발이 있는 거예요. 폭발. 마우스로 써갖고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폭연과 폭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가 잘 안 써지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폭괭, 그 다음에 여기가 폭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잡으실 때 큰 테두리가 그러니까 연소라는 범위가 가장 큰 테두리고, 그 안에 폭발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폭발은 폭괭과 폭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하면서 좀 혼돈되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데에서는 폭연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연소 속도가 300m/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소 속도가 300이고 여기는 폭괭은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었네요. 잠깐만요. 2000m/s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폭연이 연소 속도가 이제 너무 늦으니까 얘를 그냥 연소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분류를 할게요. 그래서 과학에서 부르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이가 탄다 라는 건 이제 연소예요. 그거는 연소 속도가 100m/s 이하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도화선이 타는 속도 정도를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폭연은 연소 속도가 300m/s 그 근처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폭괭은 연소 속도가 2000m/s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뭐냐? 폭연은 300m/s라는 거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300m/s예요. 그래서 음속보다 빠르냐 늦으냐를 기준으로 폭발을 기준으로 나누고, 폭괭은 연소 속도가 2000m/s 이상이면은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압력파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00m/s라는 숫자가 어디서 그러면은 폭괭은 압력파가 발생하는 거. 폭연은 압력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소 속도는 우리가 말하는 300m/s 아니 100m/s, 그래서 그 도화선이 타는 속도 정도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실이니까 지금 매미가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화학적 폭발은 폭연과 폭괭으로 구분된다 그랬고, 요 두 개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폭연은 폭발전 연소라고 하는 의미로 단순히 연소라고 해도 좋으며 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개념인데 폭연을 연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연소 속도를 구분하여라 라고 문제에 나오면은 속도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나열하여라 라고 나오면 폭연, 연소라고 나열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사 시험 문제에. 자, 그 다음에 폭발성 매체 속으로 전해지는 화염의 속도가 그 내부로 전해지는 소리보다 작을 경우에 해당되고, 폭갱은 전파 속도가 초음속인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음속이 음속,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를 넘어선다 라는 게 이제 초음속이고, 300m/s 이상이 폭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2000m/s이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TNT, 뭐 RDX,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거는 거의 6500, 7000 이렇게 됩니다. 자, 폭발이 조건이 되려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물리적 폭발이랑 화학적 폭발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수업 시간에는 화학적 폭발을 거의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면 폭약을 다루기 때문에 화학적 폭발에 대한 경우에서에 한해서만 거의 얘기를 할 건데, 물리적 폭발도 폭발에 들어가지만 화학적 폭발의 조건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화학적 폭발은 대부분 산화 반응이에요. 왜냐면 연소 반응이니까, 우리가 연소 반응 얘기를 했을 때 열, 빛, 급격한 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은 대부분의 산화 반응이고, 가연물이 있는 한 기체가 발생이 되고, 결국은 연소 속도에 의해서 즉 반응 속도가 증가해야지만 폭발이 되겠죠. 왜냐면 어떤 단위 부피당 가스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돼야지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레니우스 시계 보면 앞에서 뭐 아레니우스 지금 시그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속도상수 K에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화에 보면, 일반화 2 시간에 보면은 반응 속도론 하잖아요. 거기에 아레니우스 식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분자가 부딪히는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정해집니다. 자, 폭발은 연소를 거쳐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발이라고 하면은 화학적 폭발을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물리적 폭발은 우리 수업 시간에서 안 다룬다 그랬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폭발은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두 개 다 있지만, 자, 폭발이 일어나긴 조건은 연소가 일어나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쵸? 그래서 가산점이 다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요 뒤에 게 그 얘기고, 가산점이 다 있지만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 다량의 가스가 발생돼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고,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쵸? 아레니우스식에서 온도가 높아야 되고, 발생되는 가스도 많아야 되는 거고, 속도가 빨라지려면 많이 부딪혀야 되고, 세 가지 텀이에요.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딪히는, 그러니까 가스 상태면 부딪히는 애들이 많아야 되고, 부딪히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고체 표면 안에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웠지만 밀도가 높아야지 폭발 속도가 빨라져요. 자, 요 오른쪽 그림은 폭발 그리니까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구글에 폭발이라는 이미지를 찾으니까 요게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열받아서 폭발하는 경우도, 여기는 물리적 폭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게 갑자기 떠올라갖고 담아왔습니다. 쉬고 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화학적 폭발의 원인은 화학적 발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연료가스 용기가 급속하게 가열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고,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다 알고 있겠죠. 응축 상태에서 기상으로 상이 변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선 지금 물리적을 얘기를 하는 거, 물리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만약에 화학적 변화가 발열 반응을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용기 안에 고체 물질이 있는데 얘가 열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얘가 자꾸 자연 분해돼.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런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발열 반응이 아니더라도 급격한 가스 발생에 의해서도 폭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폭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폭발이라고 하면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모두 다 급격한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은 폭발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약의 경우에 의해서만 화약에 한정 짓는다고 하면 연소 반응이 있어야 되고, 연소 반응에 의해서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폭발 한계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 하는데, 여기서 폭발 한계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연소 범위, 연소 하한계, 폭발 하한계, 뭐 앞에서 몇 절에서 우리가 그 앞장에서 배웠을 때 연소 범위, 폭발 한계, 폭발 범위, 또 용어가 뭐였나요? 제가 요 용어가 하도 여러 가지였고, 그죠? 폭발 한계, 폭발 범위, 연소 한계, 연소 범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폭발 개론에 대한 거니까 연소 범위를 그냥 폭발 한계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연소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소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보게 되면은 온도, 압력, 용기의 크기와 모양, 착화원, 산소, 기타 산화제, 요렇게 영향을 주는데, 연소 범위라는 게 지금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 또 다른 말로는 폭발 하한 농도, 폭발 상한 농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 봤을 때 요렇게 되고, 요렇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그래프 있었죠. 이렇게 했고, 요렇게 되는 온도, 그리고 여기가 T 온도고, 여기가 농도, 가연성 증기의 농도를 봤던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인화점이 되겠죠. 인화점. 그리고 강의 녹화 시스템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아니죠. 시스템은 좋은데 제가 아직 잘 못 쓰는 거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를 주는 걸 보면은 온도, 압력, 용기 크기의 모양, 착화원, 산소, 산화제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폭발 범위, 연소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도가 높으면은 연소 범위는 넓어지겠고요. 폭발 한계는 높아지겠고, 압력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높아지겠고, 용기 모양도 용기 크기와 모양이 결국은 온도와 압력과 연관이 있어요. 착화원은 처음에 가해주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연소 범위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폭발의 종류인데, 아까 이거 말로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폭발원에 대한 분류가 있고,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다고 얘기했고, 물리적 폭발은 다른 말로 기계적 폭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게 물이 수증기로 된 다음에 수증기가 팽창해서 벽면을 찢어내는 게 그런 게 물리적 폭발이고, 화학적 폭발은 연소 반응에 의해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되고, 가스가 팽창되면서 폭발하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랬죠. 어쨌든 물리적 폭발이든 화학적 폭발이든 두 가지 다 급격한 부피 팽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부피 팽창을 하는 원인이 그냥 상변화, 페이스 트랜지션이면은
물리적 폭발이고, 페이스 트랜지션이 아니라 케미칼 리액션이면 화학적 폭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연력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요 상변화에 대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학적 폭발의 종류. 이제 아까 폭발에 보면은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이 있고, 요 화학적 폭발에 대한 종류, 물리적 폭발에 대한 종류, 요런 걸 얘기를 할 건데, 화학적 폭발에는 산화 폭발, 분해 폭발, 중화 폭발, 촉매 폭발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그 화학적 폭발을 네 가지를 나눌 때 그 열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 만들어졌을 때의 그 반응 속도 K, 콘스턴트 K가 A는 2분의 마이너스 RT분의 2에 1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T에 대해서 T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산화 폭발은 화합물의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고, 분해 폭발은 쪼개지는 거고, 중화 폭발은 중합하는 거고, 촉매는 당연히 촉매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산화 폭발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산화 폭발은 주로 가연성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 등의 공기의 혼합물, 산화성 또는 환원성 고체 및 액체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다 라는데, 결국은 산화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을 한다는 거죠.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되는 거고, 분해 폭발은 물질의 구성 분자의 결합이 그다지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해 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자체에 의한 반응열에 의해서 진행되는 폭발 현상인데, 분해 폭발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주 크지 않고 작은 상태에서 그냥 물질 자체가 뽀개지는 현상에 의해서 가스가 팽창되는 거죠. 산화 폭발은 산화 반응에 의해서 가스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 중화 폭발은 뭐냐? 중화 폭발은 우리가 이제 그 화학을 배웠던 친구들은 이제 고분자 중합이 있어요. 그래서 중합이 뭐냐면 결국은 고분자라는 게 높을 꽃자를 써요. 그래서 분자가 높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분자가 높다는 얘기는 단분자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걸 고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결합들이 여러 개 연결된 거죠. 그게 우리가 중화 폭발이라고 얘기하고, 촉매 폭발은 이제 촉매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건데, 아니 중합 폭발은 뭐죠? 중합은 그래서 중합이 될 때 한 개가 두 개로 이렇게 붙고, 두 개가 다시 네 개가 붙고, 네 개가 아니지 두 개가 한 개와 한 개가 붙어갖고 두 개가 되고, 두 개와 두 개가 붙여갖고 네 개가 되고, 네 개와 네 개가 붙어갖고 8개가 되고, 8개와 8개가 붙었고 16개가 되고,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합을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되는데, 이 발생되는 열 때문에 폭발하는 건 아니고,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똑같이 부피 팽창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어떤 가스를 내보내면서 그 가스에 의해서 부피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합 시 발생하는 반응열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반응열이 가스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만 발생하면 터지진 않아요. 또는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부피 팽창만 일어나도 돼요. 예를 들고 안에 용액에 뭐 중합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얘가 부피가 빵빵해졌어요. 뭐 그러니까 고분자인데 약간 물컹물컹 거리는 건데, 중합을 하면서 얘가 빵빵해지세요. 그래도 깨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폭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부피 팽창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피 팽창을 일어날 때 그 열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나타낸다 했죠. 그리고 촉매 폭발은 촉매에 의해서 폭발을 하는 건데, 촉매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냥 촉매 폭발은 그냥 말 그대로 촉매를 이용한다 라는 거고, 염소, 수소, 염소 등은
꼭 수소 염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촉매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촉매라고 해서 균일상, 불균일상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얘기하기엔 너무 길어가니까 지나갈게요. 갈 길이 멀어요. 자, 폭발의 종류가 이제 물질에 의한 분류를 하면은 기상폭발, 응상폭발로 나눌 수 있고, 기상폭발은 가스폭발, 혼합가스폭발, 분해폭발, 분무폭발, 분진폭발들이 있습니다. 응상폭발은 혼합위험물 용액에 의해서 폭발성 화합물의 폭발, 증기, 폭발, 용수소염의 증기폭발, 고체상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등이 있는데, 뒤에 나오네요. 뒤에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각각이 나오니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상폭발을 볼게요. 기상폭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가스폭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폭발을 읽어보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혼합기체가 존재할 때 폭발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즉 우리가 여기서 조연성 가스는 연소를 도와주는, 연소를 도움을 주는 가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가스를 우리가 조연성 가스라고 하고, 가연성 가스는 가연물이 가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가연성 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면 가산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가연물과 산소 공급이 혼합된 기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폭발하는 건 아니죠. 근데 두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두 조건이 만족하면은 그때 폭발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섞여 있지만 연소가 일어나야 되니까 연소 범위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어야 되겠죠. 너무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크거나 진하거나 아니면 산소의 공기가 진하면 안 되죠. 그렇죠? 타야 되니까 연소가 있어야 되니까 연소 범위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연소가 일어나야 되니까 가산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가스 폭발은 혼합기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근데 연소의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었을 때 연소 범위 있어야 되고 착헌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가스 폭발은. 그 다음에 혼합가스 폭발은 가연성과 조연성 가스가 일정 비율로 혼합된 가연성 혼합기를 얘기를 하고,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연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연소의 형태 중에서 발연염소 또는 혼기연소라고 있었어요. 그게 혼합가스 폭발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와 혼합기체를 미리 섞어 놓는다 그랬죠. 또는 아니면은 가스가 들어가는 라인,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가 들어가는 라인,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는 라인 앞에 가운데 어떤 혼합기를 만들어 놓고 두 가지가 스크류처럼 섞여 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분해 폭발은 앞에서 얘기한 그 고체 분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에틸렌, 산화에틸렌 등이 단열화축과 같은 에너지에서 분해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뽀개지면서 가스도 뽀개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생길 수 있겠고요. 기상 폭발에 분무 폭발과 분진 폭발이 있는데, 분무 폭발은 그 액체 상태의 액적 형태로 뿌려진 걸 얘기한다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의 형태를 할 때 기상연소가 있을 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데자뷰예요. 단지 기체 연소를 기상 폭발로만 거의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연성 액체의 미세한 액적을 분무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폭발이고, 분진 폭발, 요거는 조금 배운 적이 없죠. 자, 분진 폭발은 가연성 고체 미분 또는 가연성 객체의 미스트 일정 농도에 의해서 농도와 같은 조연성 가스에 분산되었을 때 착화원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약학에서 얘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탄광 얘기할 때 분진 폭발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걸 그 석탄 입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광산에 들어가서 발판을 꽝 했는데 석탄 입자가 공기 중에 많이 부유되어 있어요. 자, 공기 중에 부유가 되어 있는데 석탄 입자 위에
화약이 터졌으니까 주위에 열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이 많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입자 주위에 있는 열이 발생되면서 입자 겉표면에 있는 것들이 온도가 상승이 될 거고, 온도가 상승이 되면은 기체가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공기와 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착화원이 되면 불이 붙겠죠. 그런데 얘가 한 번 불이 붙으면 옆에 있는 애들도 다시 그 열에 의해서 그 입자가 달궈질 거고, 다시 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진 폭발이라고 하면 앞에 분진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또는 앞에서 착화원이 가해뒀을 때에 그 앞에 있는 분진들이 열이 받아서 공중에 부유된 상태에서 가스를 발생하고, 거기서 공기와 혼합이 있어 화염이 앞으로 진행되는 형태, 얘를 분진 폭발이라고 해요. 이 형태가 분무 폭발이랑 거의 비슷해요. 단지 고체의 입자가 아주 미세해서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는 상태만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상폭발이 있는데, 응상폭발은 혼합위원성 물질에 의한 폭발이고, 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의 혼합물이 혼합 직후에 폭발하는 걸 얘기를 하고, 증기폭발은 액체의 급속한 기화 상태가 되어 부피 팽창에 의해서 고압이 형성돼서 폭발하는 경우, 즉 이거는 물리적 폭발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부피 팽창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융염 수증기 폭발은 금속이나 슬러그 같은 고온 물질이 물속에 투입되었을 때 그 물질이 갖는 열이 정온의 물에 짧은 시간 동안 전달되면서 물은 과열되고, 따라서 순간적인 급격하게 비등하고 이렇게 상태로 폭발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물통 안에 내가 그 뜨거운 쇳덩이를 빡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뜨거운 쇳덩이에 딱 들어가는, 또는 금속 슬러그 용융된 철들을 딱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물이 갑자기 뜨거운 게 들어오니까 얘네를 흡수하면서 갑자기 가스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스가 확 발생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 폭발 안에 얘네들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즉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데, 그 변화되는 열원이 금속이나 슬러그 같은 거에서 온다고 해서 용융염의 수증기 폭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전선 폭발하니까 위에 요게 나오겠네요. 물리 시간에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전선 폭발은 와이어 형태에 있는 전선에 열이 이제 막 전류가 막 지나가게 되면 이 선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선이 뜨거워지면서, 왜냐하면 얘가 자유전자가 막 지나가는데 앞에 이제 그 핵이 있다 그러면 막 부딪힐 거고,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되고 뜨거워지면서 얘가 전선이 녹으면서 빵 터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그림 보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 구리 같은 데에서 한도 이상의 대전류라는 건 많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가 많이 흘러갖고 전선이 과열되고, 열이 과열되니까 전선이 이제 녹겠죠. 그리고 녹으면서 금속도 기화가 돼요. 기화가 되면서 폭발을 일으켜주는 걸 전선 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보기는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폭발의 개념에 대한 거고,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폭발에 대한 수업을 다시 이어갈 건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게 지난 시간에 이어졌던 거였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폭발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폭발에 대한 완전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폭발의 정의에 대해서고, 폭발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에 따랐고, 폭발하기 전에 폭발은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부피가 현저하게 발생되는 것, 급격하게 발생하는 걸 폭발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부피가 팽창을 할 때 보통은 기체 부피에 의한, 기체 발생에 의한 폭발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화학적으로 일어나느냐 물리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에 대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려면 가산점이 다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배웠냐? 폭발 한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배웠었고, 폭발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화학적 폭발의 종류에는 산화 폭발, 분해 폭발, 중화 폭발, 촉매 폭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에 의한 분류로 기상 폭발, 응상 폭발 이런 게 있었고, 기상 폭발에는 가스 폭발, 혼합가스 폭발, 분해가스 폭발이 있었고, 기상 폭발의 또 종류에는 분물 폭발과 분진 폭발이 있었습니다. 응상 폭발, 즉 액체 상태의 폭발은 증기 폭발, 용융염에 의한 수증기 폭발, 전선 폭발들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약하게 지금 백그라운드를 배우는 건데,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야지만 화약하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걸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폭발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또는 뭐 기상 폭발에는 뭐가 있고, 뭐 물리적 폭발에는 뭐가 있고, 화학적 폭발에는 뭐가 있다 라고 하는 건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기사 시험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화약하게 들어왔을 때 용어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할 때는 들어야 돼요. 참 우리 중간고사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기사 시험이나, 그러니까 화약류 제조기사나 화약류 관리기사나 아니면은 군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간고사에는 나오겠죠. 우리 중간고사에는 나와요. 그래서 물리적 폭발에 뭐가 있고, 화학적 폭발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연소의 3요소, 뭐 연소의 정의, 그 다음에 뭐 폭발의 정의, 이런 거는 다 우리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너무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래갖고 진짜로 외우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갖고 다시 이야기 정정해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 다음에는 폭발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 폭발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다시 용어 종류 배울 거여서 착화 파괴형, 누설 착화형,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했던 블랩이 VC2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거는 그냥 연소공학의 아주 이제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